예.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원을 그려놓고,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서른방, 들어가지 않아도 서른방, 어찌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은 발로 그 선을 지어버린다든가, 또는 뭐 손을 하나 올려갖고, 이래 올려갖고, 스님, 그러면 내가 손을 이룰 겁니까? 올릴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근데 대원이 스님은 그런 질문이 탁 왔을 때 이렇게 답했다더군요.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방석을 머리에 이고, 이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방석 아니라도 돼요.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스님, 내가 책 안에 들어있습니까? 책 바깥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로 물었어요. 이놈아, 원 안에 들어가도 서른방, 나와도 서른방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대원 스님은 이 방석을 머리 위에 탁 얹고는 내가 방석 안에 있습니까? 방석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구나무 섰을 때는 내가 책 안에 들어온 거고, 그냥 이렇게 위에 있으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책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선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요. 악! 하고 감을 깨 찌르거나, 그래도 뭐 알긴 아는구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 앞에, 누구 앞에서 깨부리느냐고, 고되게 욕 얻어먹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선사는 안다. 정말 알아서 아는 거와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자,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선사다. 이런 자. 선사에게는 칼이 두 개 있어요. 할인도와 살인, 할인거. 살인, 죽인다는 뜻의 살인도와 살린다는 할인거. 도와 검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도는 날이 한쪽밖에 없다더만요. 근데 검은 양쪽으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검이라 그러고, 칼날이 한쪽밖에 없는 것을 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인도는 앞으로 내려치면은 끝이니까, 할인도는 살린다 아닙니까? 이거 휘둘를까? 이쪽으로 휘둘러도 되고 저쪽으로 휘둘러도 되고. 그래서 할인도와 할인검과 살인도를 마음껏 휘두르는 자가 도사다, 선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보화선사 가면은 임재가 이제 자기의 스승 항백한테 도를 깨우치고 이제 자기 고향 가서 절을 낼 때 항백의 도반 관계에 있던 스님이 윗산이 되겠죠. 윗산과 항백이 같은 도반이고, 윗산 제자가 앙산입니다. 이 앙산이 완전 이틀 부처라 할 정도로 예언력도 뛰어나고 머리가 현명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아마 임재가 자기 고향 쪽으로 간다 하니까 거기에 가면은 기이한, 아주 개상한, 개팍한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임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제 자기 고향 쪽에 절을 하나 짓고 이제 설법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기이한 스님, 개팍한 스님, 개짜 스님이 한 분 있어갖고 이 임재선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보아 스님은 임재선사 알기를 콧질찔이로 정도로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하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임적하면 깨달아갖고 온갖 선사들을 다 깨부수고, 그래갖고 절을 열었는데, 그런 큰 스님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스님이니까 그건 더욱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래 이제 보아선사가 절에서 야채를 어그적 먹고 있는 거라요. 그래갖고 임재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한 마리 당나귀 같네 하니까 보아선사가 그 소리를 듣고 힝 하고 당나귀 소리를 냈어요.
히 하고 당나귀 소리를 내니까 임재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 임재 스님, 그 보아 스님은 힝힝 하고 당나귀 울음소리를 냈고 임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임재가 그 한 마리 당나귀 같네 하고 이야기하니까 보아 스님이 그 말에 장단 맞춘다고 힝힝 했어요. 하니까 임재 스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갔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 임재가 보아 스님이 당나귀 같다고 말한 것이 뭡니까? 이게 살인검을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나귀로 떨어뜨려 버렸다 아닙니까? 당나귀로 떨어뜨려 놓고는 임재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주선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아 선사께서 그 본래 맨목초 본래 맨목초를 먹고 있구나 이 한마디만 해도 보아 선사를 살리고 갔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살인도만 휘두르갖고 그 보아 선사 힝 하도록 당나귀로 만들어 놓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주 선사는 본래 맨목초를 드시는구나 이렇게만 말해도 본래 맨목초 먹으면 뭡니까? 본래 맨목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근데 대원 선사께서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역시 보화 대선사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그게 살인검이잖아요. 살리는 다시 그 당나귀의 틀 속에서 보아 선사를 끄집어내 놓는다. 그리고 다시 선사로 돌려놓는다. 근데 임재가 야초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꼭 당나귀 같네요. 하니까 그 보아 선사가 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지나가니까 보아 선사가 한마디 했어요. 한쪽 눈만 가진 꼬마 녀석이다. 아직 임재는 한쪽 눈밖에 갖지 못하는 콧질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 한쪽 눈밖에 못 가졌느냐? 아까 말했듯이 당나귀로 떨어뜨려 놓기만 했지 다시 선사로 살리지는 못하고 갔다. 이랬냐. 그러니까 한쪽 눈밖에 없는 콧질질이다. 아직 임재는 너는 아직 내 눈에는 아직도 콧질질이 꼬마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살인도를 휘둘러 갖고 죽여놨으면 살인검을 휘둘러서 살려야 되는데 죽여놓기만 하고 살리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어이구 깜짝 놀랐어. 그런 깊은 뜻이. 이 선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재미가 있어요. 아마 이 재미로 그 선어록을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깨닫고 뭐 어쩌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그 다른 어떤 데서 맛볼 수 없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였어요. 먼 친척집에 이제 들렀더니 된장국을 끓였는데 된장국을 한 그릇 딱 한 숟가락 먹었는데 어메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 된장국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할매가 그 장독에 가서 된장 한 숟갈 푹 두고 밭에 있는 고추 따갖고 와서 툭툭툭 살이었고 그 있는 그 반찬 전체가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딱 해갖고 마치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 해갖고 낚시로 건져 올리는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를 딱 쳤을 때 그 해맛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록을 공부하는 그 맛에 의해 갖고 우리는 어록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래요. 어느 큰 스님이 그 땜질쟁이 땜질을 잘하는 사람한테 있었어. 그래갖고 이 큰 스님이
네가 그렇게 땜질을 잘한다면서 하니까 예, 내가 못 때울 게 없습니다. 이러던 거. 그러면은 그 깨진 허공도 땜질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깨어진 허공도 땜질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아직 거기까지 경지에 못 갔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또 이제 뭐 자기를 좀 띄워주니까 야가 조금 붕 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깨진 허공을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내가 땜질해 주겠습니다. 이러대. 그러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스님이 주장자로 한 방 때려버렸어요. 나중에 후에 말 많은 스님이 너희 말을 점검해 주리라. 줄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갖고 이 땜질쟁이가 어쩌다가 이제 후에 이 조주선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조주선사를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영문도 모르고 주장자로 한 방 맞았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이가 왜 맞은지를 모른다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그 구멍이 뚫린 그 공간을 허공을 구멍난 허공을 그럼 네가 한번 땜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조주선사 이야기는 네가 진짜로 땜질할 줄 아는 수준에서 그 구멍난 허공을 가져오라 했으면은 말이 맞는데 구멍난 허공을 땜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이놈이 허풍을 치고 있다. 깨진 허공을 가져오면 내가 꾸며주겠다는 말은 이거는 말 잘하는 앵무새, 주워들은 앵무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선어로 어떤 이야기를 딱 할 때 조주가 무혹했을 때 왜 무락했을지 그 답이 뭐지? 그리고 어떤 답을 하나 탁 얻었다 아닙니까?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이거잖아요. 가니까 그 달마대사하고 그 밑에 해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달마대사한테. 나 이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나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뭐랬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내가 고쳐줄게. 그래갖고 해가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막 찾다 보니까 그 달마한테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미 내가 다 치료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결국 그 말과 같이, 네가 그러면 구멍난 그 허공을 땜질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땜질난 허공을 가오면은 내가 땜질해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허공을 땜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다. 즉, 이 말을 내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하고 주장자로 한 방 두드려 맞았다는 것을 조주선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스스로 다 깨쳤다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금방 졌구나 하는 것을 다 깨쳤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진짜로 그 허공을 깨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갖고 와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허공에 무슨 구멍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큰 스님이 그대가 땜질을 잘한다고 하니까 깨어진 허공도 땜질해서 멀쩡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는 아이고 저는 아직도 그 경지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랬으면은 훨씬 더 인정을 받았고 그 깨진 허공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참나를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나 그 자리 한 생각 본래면 그 자리를 말한다. 참나가 깨질 수 있습니까? 본래 면목이 깨질 수 있습니까? 한 물건이 부러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구멍 났을 때 자네가 땜질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질문 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토끼뿔이 그대는 토끼뿔을 끊어갖고 도장 만들 수 있느냐?
그때는 그 거북이 털을 뽑아내 갖고 그걸로 붓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토끼뿔을 끊어가고 도장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북이 털을 뽑아내 갖고 그걸로 붓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 허공이 없는 거잖아요. 토끼뿔도 없고 토끼뿔도 없고 거북이 풀도 없는데 없는 거북이 풀로 어떻게 붓을 만들고 없는 토끼뿔로 어떻게 도장을 만들겠습니까? 그와 같이 깨진 허공이 있겠습니까? 참나가 어째 깨지고 본래 면목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그 깨진 참나를 가지고 온나?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놈은 몽개친 놈이니까 주장자로 한 방 두드려 맞았다. 이런 이야기.